19번. A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A의 개수. A가 몇 종류가 나오느냐를 물어본 거야. A가 몇 종류가 나오느냐. 근데 일단은 A를 세팅을 할 건데 강제적으로 A에 뭐가 들어가야 돼? 0이 들어가야 돼요. 0. 요 집합이 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A는 0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같이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이야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요 녀석이 원소가 아니면 얘가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어려워. 이렇게 읽어버리면 어려우니까 요 녀석은 대우를 사용을 합니다. 대우. 같은 이야기예요. 대우는 A가 만약에 이 녀석이 원소이면 대우는 앞뒤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원소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야. 그러면 강제적으로 0이 들어가면 0이 원소니까 A에 0을 집어넣으면 0의 제곱 빼기 2도 원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0이 강제적으로 들어갔으니까 0에 대하여 마이너스 2도 원소가 된다는 이야기지. 마이너스 2가 원소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원소이면 또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니까 얼마도 원소가 되는 거야? 2까지 원소가 됩니다. 2까지. 요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0에서 출발해서 요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근데 세 번째 NA가 4다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가 이 문제의 핵심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0이 원소면 마이너스 2가 원소고 마이너스 2가 원소면 2가 원소야. 2가 원소면 또 2가 원소야. 2는 혼자서 그지 계속 돌아가요. 새로운 게 안 생겨. 그럼 뭐가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새로운 게 안 생기게 하는 무엇인가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야, 여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새로운 게 안 생기는 무엇인가다. 그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0에서 마이너스 2가 만들어졌고 마이너스 2에서 2가 만들어졌어. 2에서 다시 2가 만들어지고 계속 2는 계속 순환이야. 그럼 새로운 게 안 만들어지는 혼자 유일하게 혼자서 순환하는 녀석을 생각할 수 있지. 누구처럼? 2처럼. 2처럼 혼자서 순환하는 거는 여기에 혼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뭔 소리야? A가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원소인데 A제곱 마이너스 2가 다시 A가 돼버리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2가 다시 A가 되면 또 그걸 집어넣어봤자 또 A가 될 거고 또 A제곱 마이너스 1을 해도 A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요걸 만족을 시키는 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A는 누구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 2 또는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2는 이미 그죠 혼자서 돌고 있었어 계속.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개 구한 거지. 한 개 구한 거야. 더 없어요. 자기 자신이 또 나오는 거는 이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한 개 지금 구했어. 한 개. 집합 요거 들어가서 한 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만들어? 어떻게? 그치? 과거를 생각하는 거지. 0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0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가 추가가 돼도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0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0이 나오고 4개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을 만드는 녀석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의 또 포인트가 되는 거지. 두 번째.
뭐라고요? 0을 만드는 거. 내가 집어넣는데 그 결과가 a를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 즉 a제곱이 2가 되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요 녀석들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루트 2를 집어넣으면 0 나오고 0은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는 2 나와서 2에서 순환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 그래서 몇 개야? 요거 하나, 둘, 셋.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이 된다라는 얘기죠. 3이 된다. 세 가지 경우. 어떻게 집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 같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생각을 최초부터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머리가 좋아야 돼요. 집합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머리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20번. 다음 시험 대비부터는 선생님이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미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이 3월 모의고사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거든. 내가 푸는 거. 요게 킬러 문제들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시험지들이 좀 있네 보니까. 요거는 이번 이게 지금 23년도 3월 모의고사인데 고2 모의고사인데 얘가 그래야 저기 이순신 본 적 있지? 기억 안 나지? 이순신고는 우리가 대비를 안 했잖아 같이 그지? 이순신고 시험 문제에서 요거가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방정식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다. 뭔 소리야? fx가 알파가 되는 거. fx가 알파가 돼야지 0이 될 수 있고요. fx가 베타가 돼야지 또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나오고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나온다고 두 개를 알려줬어.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 요거 알파가 있다 이거지. 알파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알파가 되든 베타가 되든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 감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 해석.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나온다.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나온다. 근데 감마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오든지 아니면 베타가 나오든지 한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 그럼 fx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져요? fx는 어떻게 그려져요?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a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a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a가 어딘지 몰라. 그냥 대충 찍을게. 그냥 a였을 때 a, b가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a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지금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a보다 컸을 때는 여기도 a 집어넣으면 b가 나오죠. 그죠? a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데 그게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죠. 시작점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아래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 그러면 요 의미가 뭐냐면 알파 집어넣었을 때 알파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베타라는 이야기는 알파, 알파. 알파는 어디야? 알파, 알파를 지난다는 얘기지 얘가. 알파, 알파를 지난다. 그리고 베타, 베타를 지난다라는 이야기야. 요 이야기는 알파, 알파.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요 점들은 y는 x 위의 점이에요. y는 x.
y는 x. y는 x가 누구야? 요거죠. 요거 위에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알파, 알파예요. y는 x. 그러면 여기가 베타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알파, 베타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베타면 베타,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어?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그렸는데 이제 여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파가 되던 베타가 되던 하는 x 값들이 세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y의 값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게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게 세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알파, 알파인데 알파가 되는 값이 몇 개가 나와요, 지금? 알파가 되는 값이 이 그림에서 그냥 알파였을 때 알파, 여기였을 때도 또 알파가 나오잖아. 몇 개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베타는 어딘데? 베타는 여기야. 베타는 여기야. 여기가 베타야. 베타, 베타니까 y가 베타였을 때가 몇 개야? 여기. 네 개죠. 그러니까 두 개씩 나와가지고 네 개지. 네 개가 나왔어요. 우리한테는 원하는 게 몇 개 나와야 돼? 세 개 나와야 돼. 세 개. 그러니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거죠. 이제 그림을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려지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게 세 개가 나올까? 이 그림은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선생님 방금 우리가 어떻게 그렸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방금 어떻게 그렸는지 방금 그린 거 한번 다시 보자. 위로 볼록과 그리고 여기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y는 x를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가 알파였고 그래서 알파가 되는 게 두 개, 베타가 되는 게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요 그림이랑 y는 x랑의 관계를 따져봐라 라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돼야지 세 개가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려보는 거야 우리가.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인데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추론하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제일 니네한테 눈에 띄는 점이 있지. 눈에 띄는 점. 여기가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그런 점들이 보이면 지금 y는 x하고의 관계니까 그러면 y는 x를 거기를 한번 지나가게끔 그려보자고. 이렇게 지나가게끔. 여기가 지금 y는 x야. 그럼 여기가 알파였을 때 여기가 지금 알파거든? 알파였을 때 점 몇 개 나와? 베타였을 때 점 몇 개 나와요? 이렇게. 3개 되는 거죠. 맞아? y는 x의 교점과 이 지금 여기 a, b가 일치하게 그렸더니 세 점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더라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풀려요.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이었어? A 집어넣었을 때 B였잖아요. A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지금 A, B였어요. A, B였고요. 그리고 대충 X축하고 Y축을 이제 우리가 따져주면 그냥 X축을 대충 이렇게 따져주자고. X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선생님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위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 그럼 여기를 지금 선생님이 그냥 알파라고 할게. 알파.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감마가 되는 거지. 감마가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세팅이 돼요. 이제 남은 조건들을 이제 또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됐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y는 x이기 때문에 a, b가 여기 y는 x라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a, a예요. a, a. 그리고 이 알파가 바로 a가 되는 거지. 알파가 a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알파를 a가 된 거야. 이 문제에서는. a, a고 알파는 a.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b가 a인 거잖아 지금. b가 a인 거잖아. 그래서 x가 a 이하였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x가 a보다 컸을 때 이렇게. b가 a가 됐고요. 그럼 봐. 베타를 지금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해가지고 15가 됐다라는데 베타하고 감마를 알파로 나타내든 A로 나타내든 아무튼 나타내서 뭐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야 될 거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면 Y는 X하고 얘하고 만난 거잖아요. Y는 X하고 얘하고 만나서 알파라는 A라는 근을 가졌고, 오케이? A라는 근을 가졌고 또 누구라는 베타라는 근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산의 영역입니다. 누구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랑 누구랑? Y는 X라는 녀석하고 만나게 시켰더니 뭐 이걸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선생님 요렇게 한번 계산을 요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A라는 근은 이미 알잖아. A가 바로 알파니까. A라는 근은 알죠.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A가 되지. X는 요 베타는 A가 아니기 때문에 베타는 A가 아니야. 알파가 A니까 양변을 X 마이너스 A로 나눠줄 거야. X 마이너스 A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남았고 요 녀석은 1이 되죠. 1. 1. 그럼 X는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X는 A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다른 한 근이 얘가 A 마이너스 1이에요. A 마이너스 1. 한근 A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A가 알파였으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나눠줘서 여기 계산을 선생님이 굉장히 간결하게 해준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빨라지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도 지금 봐. 여기는 일단 한 근이 지금 요 녀석이 지금 누가 됐다라고 했어요? 베타가 됐다라고 했잖아. 베타가. 얘가 베타가 되는 거지. 베타가. 이제 이쪽 감마를 구할 거야.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베타가 된 거잖아요. 베타가. 근데 베타는 누구였어? a 마이너스 1이었죠. 베타는 a 마이너스 1. 베타는 a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 대신에 그냥 베타를 위에다 쓸게. 얘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베타는 a 마이너스 1. 이걸 풀었을 때 감마가 나오는 거야. 이걸 풀었을 때. 여기 양변 이렇게 없애고 양변을 제곱을 시킬 겁니다. 양변을 제곱을 시키면 둘 다 마이너스 없애고 제곱해도 되고 x 마이너스 a는 1이 되죠. x는 얼마가 된다고? 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감마야. a 플러스 1.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하면 3a죠. 3a. 요거 3개 다 더하면 3a죠. 3a가 15란 얘기죠. a는 5가 되겠고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f 알파 더하기 베타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2a 마이너스 1. f 2a 마이너스 1이죠. a가 5니까 f9를 구하래요. f9. f9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a가 얼마라고? 5라고 했으니까 f9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f9. 우리가 구하는 값 f9. f9는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5, 4 플러스 a가 얼마였어? 5였죠. 5. 답은 그래서 3.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4.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 우리 친구들이 문제들을 풀 때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니네가 여기서 그 순간에 캐치를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이 지금 다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문제는 틀리더라도 나중에도 또 20번을 또 틀려요. 그래 20번 또 틀리더라도 요거보다 난이도가 좀 더 그치 비슷한 걸 사용하는데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뭐 18번, 19번에서 요런 아이디어가 쓰여져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더 맞춰나가는 그런 재미를 우리 친구들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기본부터 쌓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좋아요. 여기까지. 이 문제. 이해했냐? 너 왜 숙제 안 했냐? 시간 많았을 것 같은데. 대학교 캠프 다니고 있어갖고 모의고사 하나 풀 시간이 없다고. 쌤 나름 진도 나가기 전에 좀 소중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여기 굉장히 친절해요. 왜 친절해? 그림을 그려줬잖아.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 정도면 친절한 겁니다. 그림까지 그려줬어. 좌표평면 위에 사분면의 호 요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이 5인 원인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 제2사분면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호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4,2가 있어요. 4,2가 있어. C, A라는 녀석 4,2가 있고 호 위를 움직이는 점 여기 위에 P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P가 이렇게 있는데 APQ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하도록 Q를 잡는데요. 원점이 뭐가 돼야 된다고? 원점이 무게중심이 돼야 돼. APQ에. 여기가 뭔데? 넌 뭐니? 얘는 4,2요. 4,2요. 넌 뭐니? 저는요, x, y요. 그냥.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선생님이 그냥 x, y라고 뒀습니다. x, y. a, b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고 해설지는 a, b라고 뒀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봐. x, y, 4,2 이렇게 됐으니까 무게중심이 0,0이 되려면 무게중심이 0,0이 되려면 얘랑 q랑 더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 다 더하면 x좌표들 다 더하면 0 돼야 되죠. 그죠? 무게중심은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거 좌표들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는 거니까 q는 뭐가 돼? q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더해서 0 돼야 된다니까. 이거 더해서 0 돼야 된다고. x좌표 더해서 0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됐어요? 그렇게 q를 잡았다고. q를. 그래야지 무게중심이 원점이 된다라는 얘기야. 원점이 된다. 여기까지 읽은 거야, 지금. q까지 잡았어요. q까지. 그 다음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데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데 얘가 지금 A 다시인데 얘는 원점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읽었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PQ의 중점은 중점 어떻게 구해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잖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 얼마야 그러니까?
PQ의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몇 컴마?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컴마.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시키는 대로만 한 거야, 지금. A 다시 Q. A 다시 Q. 이만큼의 길이는 A 다시 Q가 이거잖아. 요거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를 빼고 제곱 A 다시 Q. A 다시 Q의 길이는 루트 얘에서 얘를 빼고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고 제곱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25야, 25. XY는 저기서 가져온 거니까. 25. 얘가 25예요. 루트 25. 얼마로 일정해? 5로 일정합니다. 5예요. 항상 5예요. 5. 얘의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야. AQ는.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는 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하고 5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답률 50%까지 올려놨지만 마지막 정답률 100%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디귿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디귿이 이 문제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죠. 이게 21번인 이유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디귿을 생각을 해주면 보통 잘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그 이야기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 얘하고의 중점. 이 길이는 일정. 길이가 일정해? A-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Q의 Q는 어디에 있을까? Q는 여기서 반원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치? 4분원. 4분원 위에, 그치? 길이가 항상 일정이니까. P가 잡히면, P가 여기 있으면 어때? 중점은 여기고, Q는 여기 있을 거야. P가 여기 있으면, P는 이 위에서 움직여요. P는 이 위에서 움직이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중점은 여기고 여전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겠지, 그치? 여기 이렇게. 근데 나한테 지금 어떤 넓이를 물어봤냐면 요렇게 넓이를 물어봤어요. 요 넓이를 물어봤어. 마지막 디귿을 위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요 그림만 확대를 시켜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다시 이 디귿을 위해서 디귿. 디귿을 위해서 지금 여기 4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2 여기가 지금 A 다시고요. 그 다음에 P와 Q의 중점은 얼마로 일정하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항상 일정한 얼마라고 했죠? 5라 그랬죠. 5로 일정하다라고 했지. 5로 일정한 곳에 Q의 자치가 생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Q의 자치가 이제 생겨요. 생기는데 나한테 요 삼각형의 넓이 조금 삐뚤어졌네.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중점이라는 사실에 중점이야. 여기가 중점이야. 그러면 넓이가 가장 커졌을 때와 가장 작아졌을 때를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요 넓이는 같습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요. 중점이니까. 그럼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요 길이가 일정하죠. 요 길이가 일정해요. 요 길이가 일정하니까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높이가 제일 커야 돼. 요 길이가 일정하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됐을 때 높이가 요 삼각형의 여기가 밑변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었을 때 높이가 가장 커집니다. 만약에 점이 이렇게 찍혔어. 요렇게 찍히면 이 넓이는 여기가 높이잖아. 이만큼이 높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란 말이야. 5? 그럼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반지름인데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현의 절반일 수밖에 없잖아. 원이 있었을 때 현의 절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짧아져.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면 높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높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높이가 제일 컸을 때가 언제야? 이때예요. 이때.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얼만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5예요. 루트 5고 수직이었을 때 높이가 제일 커진다 그랬죠. 여기가 5였을 때. 그래서 최대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 넓이는 루트 5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근데 그건 요거의 넓이잖아. 요 넓이. 나한테는 요 PA-Q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2배를 해줘야죠. 5루트 5가 최대 넓이에요. 5루트 5가 이 상황에서는 최대 넓이가 될 것이고, 그럼 최소 넓이는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최소 넓이는 언제가 최소라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림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가 여기서부터 더 멀어졌을 때가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가 더 멀잖아. 그지? 여기까지가 더 멀죠. 이렇게 됐을 때가 최소 넓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P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그려질 때죠. 이렇게 그려질 때. 그때의 높이가 제일 작다고. 그지? 이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넓이를 굳이 내가 이 높이를 이걸 구할 필요가 없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제일 작은 컨디션을 구했기 때문에 요 녀석의 넓이를 그냥 구하면 돼. 밑변은 얼마예요? 여기 5죠. 이번에는 밑변이 5로 되는 거야. 밑변을 5라고 하고 높이는 1이죠. 여기가. 이만큼의 길이가 1이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높이가 1. 곱하기 2분의 1. 2배 해줘야죠. 그래서 최소 넓이는 5가 됩니다. 최소 넓이는 5.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곱하게 되면 25 루트 5가 되겠다. 25 루트 5. 25 루트 5.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거는 많은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 우리 친구들아. 그렇게. 그다음 답은 그래서 2번이 나오겠고요. (28번) 28번 맞았어요. 28번. (28번) 기본 그래프를 그려봐요. 요거 굉장히 쉽죠? 얘는 x-2의 제곱이잖아. 그치? x-2의 제곱.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2죠. 2. 중근. 2였을 때 중근. 0이었을 때 4.
4 이렇게 됩니다. 봐. 요 녀석이 문제 이제 문항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y는 n이 요 녀석과 만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하고 누가 만나는 y는 n이 만나는 x좌표들을 x1, y1, x1, x2라고 합시다. x1, x2. 그러면 봐. n이 1이면 1이 한 요 정도죠. 그죠? n이 1이면 두 근이 모두 다 x축, y축 오른쪽에 있죠. 양수예요. 그죠? 양수. 둘 다 양수야. n이 1이면 둘 다 양수. n이 2여도 둘 다 양수. n이 3이어도 둘 다 양수. n이 4면 하나는 0, 하나는 양수. 그러니까 n이 4까지는 n이 4 이하까지는 x1도 양수 0 이상, x2도 0 이상이에요. x1도 0 이상, x2도 0 이상. 왜 선생님이 지금 0 이상인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돼? 이거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니까 두 근의 합이 돼버린다고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n이 4 이하였을 때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가 돼? 2분의 x1 플러스 x2가 돼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돼? 두 근의 합이라고 생각해야지. 두 근의 합. 야, 이거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4. 두 근의 합이 4죠. 넘어가면 두 근의 합이 4잖아. 마이너스 4x니까. 두 근의 합이 4. 얘가 4예요. n이 4 이하였을 때는 요게 4란 말이야. 4. 4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얘가 4니까 2가 되죠. 자연수가 됐어, 안 됐어? 됐죠? 자연수가 됐어.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셀 때 일단 4 이하는 다 되는 거죠. 4 이하는 다 돼. 그래서 n은 1, 2, 3, 4는 다 통과. 다 되는 거야. 이따가 4개 추가시키면 돼요. 맞아? 근데 그러면 n이 4, 5 이상에서는 어떻게 돼? n이 5 이상. n이 5 이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x2라고 할게. 여기를 x1이라고 할게. x1. x2는 양수야, 음수야? n이 5 이상에서. n이 5 이상에서 x1은 음수죠? x1은 왼쪽에 있잖아. x1은 음수고요.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찾아야죠. x1은 음수고요. x2는 양수예요. 그죠? x2는 양수. 그렇기 때문에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x1은 음수, x2는 양수니까 x2 마이너스 x1이 됐죠. 이렇게. 맞아요? 이때부터는 뭐가 돼?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지.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죠. 두 근의 차.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x 이런 거 많이 했잖아. x2 마이너스 x1 이 녀석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x1 플러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안 해줄 거야? 4 x1 x2 이거 아니야? 이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 이쪽으로 요거 푸는 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이니까 두근의 합 얼마라고 이거?
4, 4,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여기가 4 마이너스 n이죠. 됐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 16 빼기 16 더하기 4n 4n이 되는 거지. 그러면 x2 마이너스 x1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는데 두근의 차 x2가 더 큰 거잖아. 지금 선생님 양수로 지금 설정하고 이거 음수로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2 루트 n이 되는 거지. 2 루트 n. 2 루트 n. 얘가 2 루트 n이에요. 아, 두근의 차가 2 루트 n이라고. 두근의 차가 2 루트 n. 두근의 차가 2 루트 n이니까 얘가 뭐가 돼? 2분의 2 루트 n. 2분의 2 루트 n. 얘가 지금 루트 n. 루트 n. 이 루트 n이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야.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제곱수여야 되지, 그러면. 그죠? n은 제곱수. 5보다 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해, 해. 아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제곱수 누구 있어요? 9, 16, 25, 36, 49, 64. 에잇. 안 해. 이렇게 안 할래. 없어 보이잖아. 이렇게 하니까. 3의 제곱부터, 그지? 3의 제곱부터. 몇의 제곱까지 되는 거야? 100 이하니까. 10의 제곱까지 되는 거지, 그지? 몇 개예요, 그러면 이거? 3부터 10까지 몇 개예요? 몇 개야? 8, 야. 3부터 10까지 개수를 못 쓰면 어떻게 뺀 다음에 1 더해줘야지. 양쪽 다 들어가면 맨날 몇 개라고? 8개, 8개. 다 풀어놓고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8개, 4개, 이렇게. 음.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고요? 12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12개. 좋아.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차가 자연수, 이게 2분의 두근의 합, 두근의 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해도 되고, 그렇게 가십시다. 그 다음. 이거는 푼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푼 적 있어, 없어, 이거? 어? 있지. 이거는 푼 적이 있어요. 뭔가 좀 쉬었다 합시다. 이거 쉬었다가 자, 이것도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원이 어떻게 있어? 원이 지금 보니까 원이 6,0, 6,0이 원의 중심이고 뭐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 있어요. 이 녀석 위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여기 위에 그냥 돌아다녀. 두 점이 돌아다니는데 6이죠, 6. 두 점이 있는데 y는 점 P를 점 P, 어떤 P, 여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그 위로 움직이는 어떤 점인지 몰라. 아무튼 그 원의 자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합니다. 원의 중심이 y는 x 대칭을 하니까 어떻게? 0,6이 되겠죠. 0,6이 돼서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들, 이 위에 있는 점들을 x1, y1이라고 하자. 라고 했어. x1, y1.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뭐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K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했어.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점을 x2 이렇게 이동을 한 점을 x2, y2 이 위에 있는 점을 x1, y1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읽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그랬을 때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 녀석의 최소값이 0이고 이거의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3분의 4예요. 그럼 얘는 뭔데? 네가 뭔데? 너의 최소값이 있어. 얘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기울기가 제일 작았을 때가 0이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제일 컸을 때가 3분의 4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동을 안 한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동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래.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여기서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이거 음수죠. 그죠? 음수. 요렇게. 음수죠. 기울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지. 이쪽으로 가도 어떤 점 두 개를 찍으면 음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하면 더 음의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어지면 더 음의 값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원이. 이쪽으로 가야 봐.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이 나오고요. 최소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최소값이 이렇게. 양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라는 얘기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다. 중심이 얘는요 6-k, 6 플러스 k지 6 플러스 k,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으니까 6 플러스 k, 0이에요. 0. 6 플러스 k, 0. 여기는 중심이 0,6이고 근데 기울기의 최소값이 여기서의 기울기의 최소값은 이거거든. 공통 내접선 중에서 요거를 의미해. 예. 얘라고? 근데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그럼 0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추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0이 되려면 이게 기울기가 0이잖아. 이게 기울기가 0이잖아.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기 때문에 3만큼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돼줘야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 그래야지 최소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반지름이 3이어야지 최소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얘기지.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K는 음수라는 얘기지. 좋아. 이제 상황을 이해했으니까 니네도 들어온 그림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깨끗한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깨끗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지금 6 그래서 원이 요렇게 y는 x 대칭으로 요렇게 생겨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이 x1, y1 그리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요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져서 요렇게 그어지는 요 녀석이 바로 그죠? 기울기가 0이었을 때 최소값. 그러면 최대 기울기는 어떻게? 이 공통 내접선 중에서 얘가 최대였을 때 얘가 최대였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얘기야? 요거의 기울기가 3분의 4여야 된다는 얘기지. 기울기가 3분의 4. 기울기가 3분의 4. 반지름은 3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지금 3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사실 이 원 문제에서는 크리티컬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접선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이게 또 접선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가 지금 아까 6 플러스 k, 0이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직선은요? 요 직선은 y는 3분의 4x 플러스 p라고 둘게요.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어야 된다고. 여기가 0,6이죠. 0,6이니까. 요거 식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보면 4x 마이너스 3y 양변에 3을 곱해줬어요. 3을 곱해줘서 플러스 3p는 0이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 녀석과 원의 중심 0,6까지의 거리가 p를 먼저 구하려고 p를 구합니다. p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절대값 0,6이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3p. 얘가 반지름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죠. 마이너스 18 플러스 3p의 절대값이 얘가 5죠. 5, 3, 15. 15. 그래서 마이너스 18 더하기 3p는 15 또는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3p는 33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 p는요 11 또는 1이네. 그치? 11 또는 1. 일이겠냐? 11이겠냐? 11이겠지. 그지? 여기가 6인데 y절편이 어디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지? 11이겠죠. 11이어야지 y절편이 지금 11이어야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p는 11이에요. p는 11. 그러면 다시 p에다 11 집어넣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3은 0. p가 11이니까 얘하고 원의 중심이 6 플러스 k, 0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3이어야 되니까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몇 분의? 좀 더 빠르게 요거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한 다음에 절대값 6 플러스 k를 집어넣습니다. 6 플러스 k 24 플러스 4k 여기다 0 집어넣고요. 0 집어넣고 그러면 플러스 33의 절대값. 이게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 3. 그러면 4k 플러스 60, 57. 57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여야 되지. 15 또는 마이너스 15 절대값 풀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4k는 넘기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줘. 마이너스 42 또는 마이너스 72. 선생님 계산이 안 돼요. 마이너스 72. 그러면 k는 얼마 또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1 마이너스 2분의 21 또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18. 뭐냐면 얘하고 접할 수 있는 녀석은 요것도 접할 수 있죠.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맞아? 그러니까 K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돼 있으면 조금밖에 이동을 안 한 거고 K의 값이 더 작아져야 돼. 그래서 더 작은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8이 우리가 구하는 K의 값이 됩니다.
K의 값은 마이너스 18. R은 얼마였고? R은 3이었고 K는 마이너스 18이었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답은 15.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다. K는 마이너스 18.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추론하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거 내신 시험 나오면 맞힐 애들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우리 금방 친구들은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맞아줬으면 좋겠네. 라스트 30번. 그냥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부터 이제 보게 될 느낌의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함수 추론하는 거.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순서상 두 개를 구해가지고 뭐 요 값을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a는요 1보다 작아요.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에서 요거 빼면 이거 양수죠. 양수입니다. 양수. a 이하에서는 이렇게 유리함수, a 초과에서는 a가 초과되면 무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와 유리함수를 한번 잘 섞어봐라 라는 얘기야. 2차 함수와 유리함수. a 이하에서는 유리함수였어요. 그래서 a는 1보다 작고요. x가 1이었 정근선이죠. 정근선 1이었을 때 얼마야? 2죠, 2. 2. 그리고 선생님 여기 양수를 지금 확인했다라는 얘기는 요 제1사분면, 제3사분면으로 해가지고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쪽 부분 어차피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어느 순간부터가 어디가 a가 뭐 어디 있어 이렇게 a가 있어. 그러면 요 부분은 유리함수. 요 부분은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이 2차 함수를 해석해 보자. 2차 함수. 얘가요. 요 두 개가 a를 집어넣으면 a, 어디를 지나? a, 1을 지나요. a였을 때 1이에요. a였을 때 1. a였을 때 1이라고? 아이고, 그림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a였을 때 1이면 a였을 때 1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1로. a였을 때 1로. 1이니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네. a였을 때 1. a였을 때 1. a였을 때 1이고 또 얘도 a였을 때 1이에요. 또 0이었을 때도 1이에요. a였을 때도 1이고 0이었을 때도 1이야. a였을 때도 1이고 1, 0이었을 때도 1이에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로 완성을 시켜야 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 그래. 근데 지금 가조건에서 0 이하에서의 최소값은 f-2라고 했어요. 0 이하에서의 최소값은 f-2다. 이게 지금 최소값이라는 의미야. 최소값. 0 이하에서의 최소값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위로 볼록이면 만약에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위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언제야?
마이너스 2였을 때잖아. 맞아? 위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이면, B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B가 음수면, 최소값이, 여기서 니네가 이 그림 봐봐. 0 이하에서 최소값은 누구였을 때야? A였을 때가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가 최소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A가 마이너스 2. 위로 볼록이면, A가 음수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죠. 요렇게. A 이상에서는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얘한테 절대값 씌웠는데 여기가 지금 y가 2거든.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위로 볼록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위로 올라가. y는 2하고 몇 번 만나 지금? 얘는 어차피 점근선인데.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나라고 했어? 2번 만나라고 했어. 2번. 그러면 위로 볼록이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한 번 만나겠거든? 절대값 씌워가지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에도 한 번 만나줘야 돼. 만나줘야 되니까 이 꼭지점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2번 만나잖아. 꼭지점이. A가 지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우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면 첫 번째 경우 지금 그리면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의 한 가운데에 꼭지점이 있을 거냐.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 녀석이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지. 지난다. 마이너스 1,2가 꼭지점. 지난다 하지 말고 꼭지점. 그냥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꼭지점. 마이너스 1,2가 꼭지점. 그래요. 그러면 이제 B를 구하자. 요 그림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B를 구합시다. B를 구하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bxx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이게 지금 fx가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아랫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2란 얘기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죠.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성 하나를 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또 해야지.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방금은 우리가 위로 볼록이었을 때를 했고 아래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이면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봐봐. 이 두 번째 조건이 두 번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지? 이렇게. 요렇게. 맞아요. 그리고 최소값이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이. 이때가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지. 이때가 최소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가 최소값인 거잖아. 마이너스 2였을 때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되는 거지.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B가 양수였을 때는요. 꼭지점이 뭐라고?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야지 절대값 씌웠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서 요렇게 한번 만나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만나는 거지. 이렇게. 두 번 만나는 게 생겨야 돼. 두 번 만나야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였을 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언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A였을 때고 얘가 0이었을 때니까 거기에 한 가운데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4란 얘기죠. 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니까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fx 밑에 부분 fx의 밑에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bx x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b는 4분의 3이 되네. b는 4분의 3. 그래서 순서상 하나가 마이너스 4, 4분의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서상 두 개가 나왔죠. A1, B1, A2, B2 그렇게 돼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40 곱하기 A1 마이너스 2, B1 마이너스 1, A2 마이너스 4, B2 4분의 3 다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지.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40 280 요거 분배, 요거 따로 분배 따로 분배하면 마이너스 30 답은 25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안 틀렸지? 250 지금 나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가 최소값이 되게 그려라 라는 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가 되게 그려라. 그리고 절대값 씌워서 올렸을 때 얘랑 두 번 만나라 라는 얘기야. 얘랑 두 번 만나라. 우리가 이제 미적분 배우게 되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고난이도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은 분명히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다룰 겁니다. 익숙해지면 좋겠죠. 남들보다 더 빨리. 좋아요. 오늘 일단 이 시험지는 여기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